안녕하세요. 닥터제이 장의사입니다. 오늘은 진짜 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 반국가 인사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보수냐 진보냐 이런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관을 중시하는 분이 아니면 불편할 수 있으니 애당초 안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우선 전임 대통령 문재인이 가장 존경한다고 말한 바 있는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일명 통일혁명당이라고 진짜 북한이 계획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키운 공산주의 혁명 조직으로 이게 실체가 밝혀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검거되었는데, 신영복도 이때 잡혀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무려 20년을 복역하다가 전향서를 쓰고 1988년 가석방 되었습니다. 이 통역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의 조작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실체가 분명히 있는 사건이었고, 실제로 이 신영복이라는 사람은 전향서를 썼기 때문에 풀려난 겁니다. 그럼 이 반국가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신영복은 문재인뿐 아니라 진보진영 전체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며, 심지어 이제 신영복체라고 해서 그 글씨체가 유명한데, 빨갱이를 때려잡는 국정원의 원운석에 그의 글씨가 새겨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1979년 4월 7일에 당시 재벌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 자택에 침입해서 경비원을 과도로 찌르고 진입해 회장 일가를 협박해서 돈과 폐물을 가지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담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의 민주당 의원이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하경 의원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럼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간단합니다. 이 사람은 당시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일명 난민전이라는 조직의 일원이었는데, 공산혁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하경 의원은 이 사건으로 5년간 징역을 살았고 범죄자라서 군대도 면제죠. 여러분, 난민전은 100% 확실한 반국가단체입니다. 보다시피 이런 범죄도 서슴지 않는 집단이고 사제폭탄을 만들고 무장혁명을 준비했던 진짜 반국가 공산단체예요. 그런데 이제 난민전은 확실히 공산주의 반국가 혁명단체가 틀림없는데, 일단 북한과 직접적으로 내통한 기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공산혁명하려고 사람 찌르고 강도질한 그 패거리의 일원이었던 이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4선 국회의원이고 국회 부의장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21대 성남시장이고 민주통합당으로 19대 국회의원을 하기도 한 은수미라는 사람 아시나요? 이 사람은 사회주의 혁명조직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라는 지하 조직원으로 이적단체입니다. 때문에 92년부터 98년까지 6년을 징역살이를 했고 민주당 가서 국회의원 했고 그 다음 성남시장도 됐죠. 여러분, 이 산호맹도 엄연히 반국가단체입니다. 그러나 보다시피 나오면 승승장구하죠. 김대중 정권에서 사면 복권됐습니다. 이 산호맹 사건으로 징역 살았던 또 다른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지금도 깜빵가 있는 그 유명한 조국입니다. 이 사람 이때도 산호맹 사건으로 징역 살았어요. 이후 김대중 정권에서 사면 복권시켜줍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많이들 아실만한 인물 김부겸이라고 아세요? 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난파간첩 이선실 사건이라고 1992년에 구속되었는데, 실제 간첩인 이선실을 만난 게 사실로 드러났으나 간첩을 접촉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림종석, 림수경 이런 사람들은 제가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자, 여러분, 과거 1심회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1심회라는 단체가 북한 간첩과 직접 접촉하고 국가기밀과 민주노동당 당직자 정보를 누설했다가 걸린 사건이었거든요. 이 사건으로 최기영 민주노동당 사무부 총장이 3년 넘게 징역을 살았습니다. 근데요, 바에서 나와서 바로 당시 원내 정당이던 통합진보당으로 들어가서 멀쩡하게 정책기획실장으로 일해요. 대한민국에서 13석을 가진 원내 제3당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일했다는 말입니다. 믿어지시나요? 그리고 실제 통진당은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는 무장폭동을 준비했다는 게 밝혀져 일명 이석희 사건 이후 아예 강제 해산당했죠. 대충 보면 삼민투, 전대협, 구국학생연맹, 한총련 등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죄다 메이저로 올라왔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정당을 거쳤고 대부분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있을까요? 굳이 말 안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진지하게 깠었던 이제 전교조, 이게 내내 불법단체였다가
김대중 정권에서 합법화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법의 노조로 통보를 받아서 다시 불법 노조가 됐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다시 합법화 해줍니다. 그럼 참스승, 참교육, 전교조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고 갈까요? 그런데 이승만이가 보이는데, 근데 이 국가를 가지고 장본인이 그 약을 넣는 맞나요? 내가 아는 탈북자 학생이 몇 명 있는데 남한보다 북조선 민주주의공화국이 훨씬 살기 좋다고 한다. 남쪽 정부는 북쪽의 민주주의를 본받아야 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그저 위성을 발사하는 것뿐이며 국가안보에 전혀 위협이 없고 무수가 문제지. 지혜성은 민족 영웅이야. 북한의 공산주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보다 경쟁이 없고 공평한 사회지. 자, 여러분, 앞서 말한 이석기가 어떤 인간이냐면 진짜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한 인간이죠. 이 사람은 이미 앞서도 이적단체 활동으로 2003년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었는데 2003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납니다. 이때 대통령이 노무현이고 민정수석이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2005년 복권까지 시켜줘요. 이때도 민정수석이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통진당 사건으로 또 징역 살고 있던 이석기를 가석방시킨 게 2021년 문재인 정권입니다. 형기 종료 1년 5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었죠. 자, 이재명의 핵심 인물로 분류되는 강의원이라는 사람은 민주당 당원 주권부 본부장이고 한총련 5기 의장 출신으로 학생운동의 보스격 인물입니다. 그는 1997년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되었고 국가보안법과 한총련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었는데 이때 한총련 간부들이 선반 기능공 이석 씨를 경찰의 프락치로 오해하고 폭행하여 사망에 이른 충격적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단체의 당시 보스가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고 여러분 한총련은 당시 대법원 판결로도 엄연히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집단입니다. 간단히 말해 멀쩡한 사람도 때려 죽인 이적단체 보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전과자이기도 하고요. 징역을 무려 5년 받았습니다. 98년이니까 군사정권도 아니고요. 강 의원이 받은 형의 대법원 판결문을 볼까요? 한총련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노선과 활동을 찬양, 고무하고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피고인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각종 이적 활동을 벌인 만큼 원심대로 중형이 불가피하다.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민주당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냐? 또 말해야겠죠. 김대중 정부 때 사면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재명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됐던 이규민 의원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반미 구국 전선이라는 이적단체를 만들고 북한의 구국의 소리 방송을 청취하고 불온책자와 팜플렛 등을 만들며 반미 활동을 하고 북한을 찬양한 집단입니다. 애당초 이들이 청취한 구국의 소리 방송은 이게 북한 대남 심리전 방송입니다. 이 사람도 이적단체 활동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사람인데 그 이후 국회의원 당선도 됐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자,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하던 시절에 2016년부터 31억 원 넘게 지원한 통일교육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나랏돈 받아먹은 인간들이 나와서 무슨 강의를 하는지 보면 전 세계가 북조선의 김정은, 김여정, 리설주 등 30대 3명을 놓고 눈치를 보고 있으며 세 사람은 주체 사상을 지키면서도 자본주의 시스템을 안다. 이후 개성공단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시킨 일을 말하며 북조선이 남한에 보복한 게 아니고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경각심을 준 것이다.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1636만 원을 받은 평화통일단체는 천안함 사건을 말하며 한마디로 공상과학소설이며 최강의 한미 군대가 연합훈련을 하는데 북한의 잠수함이 와서 폭격을 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언젠가는 밝혀야 할 사건이다. 나랏돈 받으면서 이런 강의 대놓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나라에 얼마나 자유가 넘치나요? 문재인 정권 시절 경기도 교육청에서 올린 웹툰입니다. 와, 그럼 나 진짜 북한 가고 싶다. 보이세요?
북한 아이들이 온갖 영양실조와 북한식 세뇌교육, 열악한 위생 환경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게 분명한 현실인데 참 재밌죠? 물론 욕이란 욕 다 처먹고 하루도 못 버티고 삭제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거대한 책임을 동반합니다. 자유란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죠. 이 나라는 현 시점 그 자유를 망각하는 이들이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말하는 독재 세력은 이미 과거의 유산이며 자유를 망각하는 이들은 툭하면 기득권을 말하며 비판하지만 지금의 진짜 기득권이 그 독재의 유산이나 잔당인지 아니면 그 시대에 찍소리도 못했던 보상을 받으려 하는 운동권 세력들인지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그들은 사회주의, 공산당을 찬양하며 강도짓을 하고 범죄를 하고 이적단체를 만들어도 그때는 그게 독재와 싸우는 방식이었다며 사면을 받고 사실상 훈장을 주렁주렁 걸고 그들이야말로 현 시점의 기득권이며 우리 아니었으면 니들은 아직도 독재에 씨름하고 있을 것이라며 의수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냐 진보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반국가단체에 몸담았던 자들이나 실제 범죄를 일으킨 자 혹은 아직도 그 기조가 바뀌지 않은 자들은 절대 나라의 중심적인 직위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건 진영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입니다. 2021년 문재인 정권에서 코인왕 김남국과 안민석, 윤미향 등 국회의원 35명이 성명을 발표하고 내내 진행하던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라고 발표했죠. 그 성명 내용을 보면 우리 국방부는 종전에 실시해온 것처럼 방어적 성격의 연합지휘소 훈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당대에서는 남북관계의 근본적 문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님이 반대한다는 게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실제 이때 한미연합훈련은 연기되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치, 문화, 교육, 사회 어디든 사실 자유라는 아름다운 가치 때문에 수많은 반국가 인사들이 포장된 가면을 쓰고 중심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짜 이 나라의 자유일까요? 여러분들도 이 시점에서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현 시점, 우리가 지켜온 이 나라의 핵심 가치와 공존할 수 없는 자들과 공존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려내고 그들을 막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닥터 제이 특강은 계속됩니다.